이어 2차 방정식입니다. 자, 특강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특강. 1차 방정식 한번 봅시다.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1차식 같은 경우에는 1차항과 똘마니 상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정식이니까 등호가 있는 등식일 거야.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을 우린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1차 방정식의 특, 1차항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했었니?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요 x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 또는 방정식의 해라고 표현을 했었죠.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는 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게 1차 방정식인데 제 1번 여기 볼래? 방정식 ax는 b라고 되어 있죠. 야,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잘 봐야 돼. 그냥 이렇게 써 있어. 이거 1차 방정식이네. 근데 문제 방정식이라고 하면 1차식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차수를 특별하게 언급을 해주는 경우와 그냥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요 앞에 1차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A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자, 방정식 AX는 B라는 건 우리가 임의로 1차 방정식 때처럼 A가 0이 아닐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돼. 이렇게 약분해서 X는 A분의 B야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야 라고 해서 오직 하나의 해, 즉 방정식의 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A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A가 0이 되면 0 곱하기 X는 B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 0은 나눌 때 사용할 수 없는 수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단, X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0 곱하기 X는 반드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좌변의 값은 항상 0이다라고 보는 거야. 이때 B가 만약에 0이 아닌 수가 나와. 자, 좌변은 0인데 B는 0이 아니래. 이게 등식이 성립하니? 절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해는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가 없다.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A가 0인데 B도 0이야. 자, 이러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죠? 이런 게 뭐죠? 항등식이 만들어져 버리죠? 네. 해가 무수히 많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값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자, 정리. x에 대한 그냥 방정식 ax는 b꼴에서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a가 0이 아니면 일반적인 방정식처럼 풀어서 오직 하나의 해가 생길 수 있지만 a가 만약에 0이면 이때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하자. b도 0이야. 0은 0. 항상 참이 됩니다. 그런데 b는 0이 아니야. 0은 0이 아닌 수와 같다라는 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제 볼까요? 뿅. a-1 곱하기 a-2의 x는 a-2일 때, 자, 이게 x에 대한 방정식 1차란 말 없습니다. 1차란 말이 없으니까 요 x항의 개수가 0이 될 때와 x항의 개수가 0이 될 때와 또는 x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로 한번 나누어서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항의 개수가 0이 될 때라는 건 a가 1이 되거나 또는 a가 2가 될 거고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a가 1이 아닌 수이면서 동시에 2도 아닌 수여야 해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x항 개수가 0이야. 즉
a가 1이거나 또는 a가 2야. 자, a가 1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가 1이라는 건 a에다가 1을 대입할 거야. 요 식에서. a에다가 1을 대입해. 대입하면 요거 0이지. 그럼 요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0이지. 그러니까 좌변은 0은 하고 나서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1-2, 즉 0은 -2라고 나와. 말이 되니? 안 되죠? 네. 이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a가 2일 때 봅시다. a가 2면 역시 요 식에서 a가 2가 들어가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좌변은 항상 0이 되겠죠? 좌변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도 0이 됩니다. 0은 0이래. 항상 참이죠? 그래서 해는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됩니다. 항상 참입니다. 세 번째, a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야. 즉 이건 0이 아닌 식이기 때문에 우리 양변을 똑같이 a-1 곱하기 a-2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a-1, a-2 약분해서 좌변은 x는만 남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약분해서 a-1분의 1 하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써야 돼. a가 1일 땐 해가 없다. a가 2일 땐 해가 무수히 많다. a가 1도 아니고 2도 아닌 수일 때 그때 x는 a-1분의 1이라는 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절대값인데요. 절대값 내용도 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수의 절대값은 뭐가 되죠? 네, 그렇죠. 3이죠. 0이라는 수의 절대값은 뭐가 될까요? 네, 0이 될 거고요. -3이라는 수의 절대값은 뭐가 되죠? 그렇죠.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0보다 큰 양수의 절대값은 그대로 3이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 절대값 기호가 사라져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0의 절대값도 0 그대로겠죠. 그런데 음수는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로 바뀌어요. 자, 절대값 기호 안에 이 숫자가 음수일 때, 0보다 작은 수일 때는 바뀌죠. 우리가 부호가 바뀐다라고 할 때 -1을 한 번씩 곱해주면 됩니다. -1을 곱해서 부호를 바꾼다는 의미예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a라는 수 또는 a라는 식의 절대값은 이렇게 풀 거야. 자, 요것도 우리 수학에서 쓰는 기호니까 외우세요. a의 절대값을 풀 때 만약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또는 같은 식이었으면 절대값 기호가 그냥 없어져. 그냥 a가 돼. 그런데 a가 0보다 작은 음수였으면 a에다가 -1을 곱해서 -a라는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 왜? a가 음수니까 양변에 -1을 곱하면 양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a, 즉 a의 절대값이 a가 양수면 a 그대로, a가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a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줄 겁니다. 자, 요런 거 본 적 있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a 루트 제곱이 있었어. 이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일 때는 그냥 a라고 나오고 a가 0보다 작은 수일 때는 -a라고 나올 거야. 요런 기호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루트와 제곱 기호를 절대값 기호로 바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질이 똑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식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 A예요. 이 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값의 범위를 나눈다.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일단 잡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각 범위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에 식을 정리하여 X값을 정리한다. X값 중 해당 범위에 속하는 것만 해라고 해. 요 범위에 해가 있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제 갑니다. x-1의 절대값은 2x 플러스 7이야. 이렇게 돼 있어. 자, 중요한 건 뭐다?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중요한 겁니다. 1번.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x를 찾았더니 뭐야?
1이죠. 자, x가 1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 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은 x-1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러면 x-1의 절대값은 그냥 x-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은 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즉 x가 1보다 작은 수일 땐 x-1도 0보다 작은 수겠죠? 그럼 음수란 뜻이니까 x-1의 절대값은 마이너스의 x-1이라고 풀릴 거야. 왜? 음의 범위는 부를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자,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x-1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아요. 1이죠. 자, 범위 보세요. 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2보다 작을 때. 2번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눕니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x-1의 절대값은 그냥 x-1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는 겁니다. x-1은 2x 플러스 7이야 라고. 자, 이 범위에 의해서 이 절대값 기호식이 절대값식이 x-1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절대값식을 x-1이라고 바꿔서 적었습니다. 이제 방정식 푸는 거예요.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x는 마이너스 8. 해 돼? x가 마이너스 8인데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수니?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해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봅시다. x가 2보다 작다라는 건 x-2보다 작은 게 아니죠. 오, 큰일 날 뻔했다. 1보다 작다입니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x-1이 0보다 작다는 뜻이고 x-1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꿔서 식을 정리해주고요. 자, 방정식 풉니다. 마이너스 3x는 6, x는 마이너스 2라고 해. 근데 이 마이너스 2라는 x값은 1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 있어.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야 라고 풀어줄게요. 자, 절대값 기호.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 기호를 정리한 후에 식으로 나타내서 x값을 구하는데 그 x값이 반드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가 안 돼. 마이너스 2는 해가 되는 거였어요.